본인은 잘 모르지만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들은 보이고 나는 잘 모르는 부위가 바로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저도 이제 관리가 필수인 나이다 보니까 보톡스를 좀 받아볼까 하거든요. 근데 부위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를 맞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PD님도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2026년 최신 버전으로 진짜 맞아야 되고 3곳 황금 스팟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디를 어떻게 맞는 게 왜 중요한지 딱 정리해드릴 거니 보톡스 시술 전 필수 시점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땡기는 의사 이용석입니다.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원장님 저 보톡스 맞을 부위 좀 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부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10년은 어려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부위일지라도 보톡스의 깊이, 용량, 간격, 근육 밸런스 이런 요소들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톡스는 약간 요리 같은 건가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레시피를 틀리면 망하는 수정쿠 강정이 생각나네요. 보셨나요? 네, 완성재 셰프님도 나무에서 떨어지시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근데 보톡스가 워낙 대중적이고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이건 뭐 아무데나 가서 어떻게 맞아도 효과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아무 데서나 받으면 손해인 거죠. 수정쿠라 할지라도 어디든 다 맛있는 게 아닌 건가 같네요. 맞아요. 설탕 2스푼, 숟가락 한 스푼 이런 거죠. 보톡스는 결국 디테일의 싸움입니다. 황금 스팟 3군데 중 첫 번째 추천 부위는 바로 이마입니다. 이마는 노화가 가장 빠른 부위 중 하나인 동시에 그만큼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마 보톡스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주름만 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마가 약간 뭉긋해지고 피부에도 광이 나는 느낌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보톡스는 주름을 펴주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시술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렇죠. 자, 보톡스는 근육 마비를 일으키고 림프관 혈관 순환을 조금 저하시킵니다. 결혈 현상으로 인해서 순환돼야 체액이 살짝 고이게 되죠. 적당히 고이는 경우 물광 피부와 같은 느낌과 볼륨감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근육이 약간 풀어지면서 또 볼륨감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보이게 되면 붓기가 생기고 또 눈두덩이 같은 게 좀 붓는 듯한 느낌도 나타나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눈이 너무 부으면 어떡해요? 망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림프 순환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림프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돼요. 이마 가운데 눈썹 위쪽으로 림프들이 지나가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눌러주고 마사지하고 나면은 훨씬 더 편하게 눈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의 가장 안전한 점은 어떤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이마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눈뜨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것도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이마 보톡스를 받는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이마 피부가 처져요.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눈을 높게 떠요. 높게 뜨니까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높게 뜨지 말라고 보톡스를 맞아봐.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마의 처짐이 그대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눈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선천적으로 눈꺼풀 올림근이 약한 분들이 눈을 뜰 때 이마, 눈썹의 힘을 같이 뜨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마 힘을 빼면 눈두덩이로만 뜨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겠죠. 그리고 이마는 근육이 넓게 퍼져 있어서 과하게 넣으면 눈이 당연히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눈썹을 좀 올려보면서 근육의 방향과 기능을 좀 이해하고 적절한 용량을 나눠서 받으면 안전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부위는 미간인데요. 미간 주름은 환한 얼굴, 예민한 얼굴을 보이게 하는 주범입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세로주름이 짙게 자리 잡고 계속 남게 되죠. 하지만 보톡스로 근육의 힘을 완화하면 인상 자체가 좀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피디님도 저를 볼 때 그 표정, 그걸 좀 보톡스 맞으면 훨씬 좀 온화하게 저를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처럼 수정쿠 주시면 늘 밝게 웃을 수 있죠. 자, 세 번째 추천 부위인데요. 바로 하부 쪽이죠. 특히나 입꼬리와 턱끝, 자갈주름 무리는 턱끝 보톡스입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눈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눈 주변과 미간, 이마가 메인이기는 해요. 근데 말을 할 때 의외로 입으로 눈이 갑니다. 피디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마, 눈가 쪽 주름은 하나도 없고 피부가 팽팽하고 동안처럼 보이는데 입 주변은 인중 쪽도 주름이 많고 막 입도 쭈글쭈글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오히려 하부 쪽이 부각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들은 보이고 나는 잘 모르는 부위가 바로 자갈주름 쪽이랑 입꼬리 보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꼬리를 추천하는 이유는 노화로 인해서 얼굴 전체가 처지게 되면서 입꼬리도 처지고 마리아는 뜨는 더 강화되죠. 입꼬리 내림근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마리아는 뜰 만드는데 이 힘을 좀 줄이면은 꼬리로 올리는 근육이 좀 강화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순하고 뻔한 미소를 짓게 되는 거죠. 저도 실은 입꼬리 보톡스를 안 맞으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입술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입 주변이면 말하거나 먹을 때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욱 디테일한 감각이 중요합니다. 입꼬리 한쪽이라도 너무 근접하거나 과하면은 부자연스럽고 초크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쪽 다 올라가면 다행인데 비대칭으로 올라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꼬리 보톡스를 봤는데 웃어보세요 라는 질문 한 번도 안 하고 입꼬리 보톡스를 놓는다? 아 그러면 잘못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탑끝을 추천하는 이유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몰라요. 난 어려워 이러고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생기는 이 자갈턱 근육이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언제나 같은 부위를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색소 침착도 따라오고 패이게 되죠. 근데 턱끝은 생소한데 여기는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시술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굉장히 주변만 해도 많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보톡스가 자칫 잘못해서 다른 근육으로 퍼졌을 때 표정 변화가 따라오겠죠. 이런 현상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PD? 자연스러운가요? 네, 자연스러운데 그래도 아, 네. 아, 네. 재밌게 대화하다가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보톡스는 과하지 않게 필요한 곳에 딱 맞게 들어가면은 10년은 젊어 보이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보톡스는 단지 저렴한 시술이 아니라 아주 섬세한 시술이에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 원장님 바나나차 진짜 안 추실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앉아서 추셨잖아요. 저는 앉아서 쳐요. 깔아놓은 무대에서 잘